그 옆에 내 죽으면 10억 내 거잖아. 우리 마누라 전세금으로 산 소파 어때? 냉수 먹고 정신 차려, 이 연놈들아. 오늘은 30년 평생 식당 일로 모은 전세금을 들고 암투병 중인 아내를 버린 채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린 한 남편의 천인공노할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내가 준비한 처절하고 완벽한 응징이 지금 시작됩니다. 췌장암 사기. 의사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공 상태처럼 멀어졌습니다. 시한부 판정보다 무서웠던 건 내가 죽고 나면 홀로 남을 남편 걱정이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내 옆을 지켜준 사람인데 저 인간 나 없으면 밥은 제때 챙겨 먹을까? 겨울에 보일러는 켤 줄 알까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진실은 내 몸속의 암세포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잔인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소금기에 절여지며 모은 내 전세 보증금 3억 원. 그 돈이 든 안방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굴러다니는 그 빈자리를 보며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싶어 서랍을 몇 번이나 다시 열고 닫았는지 모릅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서재와 책상을 미친 듯이 뒤지다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꿈에도 그리던 안식처가 아닌 상간녀와 살기 위해 계약한 신축 아파트 계약금 입금증이었습니다. 가구단지에서 결제한 800만 원짜리 수입 가죽 소파 내역서까지 발견했을 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아끼려 다리부기를 참아가며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서 1,000원 한 장 깎으려 실랑이 할 때 그는 상간녀와 누울 침대를 고르고 소파를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비밀 서랍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증권 5장이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망 시 수령액 도합 10억 원. 그 5장 모두 수령인은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이 인간은 내가 살기를 바란 게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간절히 설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30년 살면 정이라도 남는다는데 이 인간에게 나는 그저 10억짜리 사망보험증서에 불과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밤바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그냥 이대로 들어가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가의 선이 억울해서 도저히 못 죽겠더군요.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저 인간들이 내 피 같은 돈 13억으로 호의호식하며 평생 웃고 살 텐데 내가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평소 제 식당 단골이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늦은 밤에 변호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그 인간들 제 손으로 지옥 보내는 것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안경을 벗으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업무상 횡령,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까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물증을 모으세요.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덫을 놓을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환자복 대신 투박한 코트를 입고 탐정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낡은 모자로 꾹 눌러쓰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낮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며 밤이 되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이 내 전세금을 빼돌려 상간녀와 계약한 아파트 호수를 알아내고 그 상간녀가 사실은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사무실의 격리 여직원이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둘이서 마트에서 장을 보며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더군요. 여보, 나 지방에 갑자기 급한 미팅이 잡혔어. 이번 수속은 혼자 할 수 있지? 미안해 여보, 수술 잘 받고 있어, 사랑해. 그 역겨운 목소리 너머로 상간녀의 콧노래와 짐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안방 커튼은 핑크색으로 할까? 거실 조명은 이걸로 달자. 저는 전화기를 부서지라 쥐며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 오늘이 너희 인생 마지막 파티니까. 아파트 비밀번호는 역시나 상간녀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비싼 스테이크 냄새와 와인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내 피눈물로 산 그 800만 원짜리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줌마가 여기 왔는데 카페는 누구 돈으로 차리겠다는 거니? 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런 흑빛이 되었고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어? 병원에 있어야지. 암이라며 금방 죽을 것처럼 굴더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남편의 그 비겁한 외침에 저는 미친 듯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곧장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채워놓은 비싼 와인과 식재료들을 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내 돈으로 산 것들이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입에 들어갈 건 물 한 방울도 아까워. 와인병을 바닥에 내팽개칠 때마다 30년 억울함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놀라지마,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박철수, 내가 내 허락 없이 뺀 전세금 3억. 그거 내 식당 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랑 증거들 변호사한테 다 넘겼어. 명의는 내 놈 이름일지 몰라도 자금 출처가 나라는 거 이미 법적으로 증명 끝났어. 지금 이 아파트 이미 가압류 집행관들 오고 있다. 곧 이 문에 빨간 딱지가 도배될 거야. 상간녀가 정신을 차렸는지 악을 쓰며 달려들더군요. 아줌마, 암 환자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남의 사랑을 방해해요?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당장 경찰 불러.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끼얹고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사랑?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남의 전세금 훔쳐서 하는 게 사랑이니? 너도 공범으로 고소했어. 사문서 위조 공모와 횡령방조. 너희 둘 나란히 깜빵 가서 그 지독한 사랑 마음껏 나눠봐.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혔던 거야. 그 돈 다시 돌려줄게.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살려줘. 살려달라고? 너는 내가 병원 침대에서 피 말리며 죽기만을 기다리며 보험 서류를 뒤적거렸잖아. 내 숨이 끊어지길 초 단위로 계산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해. 내 놈 명의로 된 재산과 차, 그리고 이 집 보증금까지 싹 다 압류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병원에서 내 몸 고칠 거야. 길바닥에서 깡통 차며 내 완치 소식이나 들으면서 평생 참회해. 30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암세포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원한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상간녀가 남편 몰래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추악한 비밀은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30년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남편에게 내린 이 아내의 응징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아내의 복수와 완치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이다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